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형 맞풀 개념 익히기 7번 보시면 요거 사실 1학년 때 했었어. 얘도 여기 거의 다 1학년 때 했었어. 바로 뭐냐면 최대값 구할 때거든.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는 무조건 주어졌다 이거야. 이 흰 색깔은. 그리고 저 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한 점이 있대. 그랬을 때 그 두 점과 그 움직이는 선을 그었을 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겠냐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꼭 이 두 점이 꼭 이 곡선 위에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지. 저 위에 있는 두 점은 밖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곡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어쨌든 요 삼각형의 넓이에 얘는 이번엔 최소값 구하라고 나올 거야. 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어쨌든 최대 최소는 그럼 어디서 존재하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길이는 절대 바뀌지 않아. 이 길이도 절대 바뀌지 않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누가 결정할 거다? 높이가 결정할 건데 높이가 그러면 언제와 언제일 때가 가장 크고 짧냐라고 하면 이 변하지 않는 흰색 직선과 나란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일 때까지가 가장 어떻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가 가장 짧을까요? 라고 하면 이 노란색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찾는 점을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1학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점을 줬었어. 1학년 때 사실 이렇게 배웠지. 2차 곡선과 직선 사이 이렇게 했을 때 이 ABC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했었어. 그 대신 B랑 C는 문제에서 줬었고. 그래서 이 좌표와 이 좌표로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어떻게 찾았냐? 선생님 얘가 기울기가 똑같이 M값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이 2차식과 같다고 둬서 판별식은 0이다 해서 얘를 찾았었어.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그럴 필요 없이 기울기 값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곡선 위에 무슨 점에서 기울기가 m값이 나올 거냐 해서 이 점을 찾게 되고 이 점을 찾으면 바로 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다이렉트로 높이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 흰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찾을 필요도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7번 문제고요. 너네들이 풀 거는 실질적으로 290, 이거 먼저 풀어볼게. 297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거야. 297번에 2번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10초. 요것도 답이 빨리 나오지. 자, 끝내볼게. 요거 보면은 당연히 언제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1을 갖는 놈인데 그 1 가질 때 x좌표가 뭐 나왔다? 2분의 1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바로 뭘 세울 수 있어? 바로 f' 2분의 1이 1이다 해서 a 값을 찾으면 된다. 그 a 값은 따라서 몇 번이 나온다? 답은 2번, 3분의 4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넘어가도록 할게. 178쪽은 안 할게. 왜냐면은 사실상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삼각형이냐 아니면 그냥 높이만 구하냐, 그 차이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9쪽이 바로 이제 밖에점일 텐데 밖에점도 한번 문제 풀어볼게. 304번 시작. 밖에점 일단 아까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단계별로. 자, 10초.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끝내볼게. 자, 여기서 그냥 과정만 쓰고 끝낼게. 여기서 밖에점이 0,2니까 일단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F'K 찾아야겠지. 내가 가장 귀찮다 그랬어, 얘가. 3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점은 K, K 세제곱 마이너스 2K니까 바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K, K 세제곱 마이너스 2K다. 근데 얘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0,2를 지나야 되니까 0을 넣고 2를 넣자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해서 K 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딱 봐도 K 값이 이제 3차식이니까 자, 해보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2K인데 얘랑 없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얘가 그냥 2가 나오니까 K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도 사실은 되게 이쁘게 나오지. Y는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만나는 점. 그럼 접선에 많이 세우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나? 아니, 바로 하자. 마이너스 1 컴마 얘가 실질적으로 1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오래. 플러스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우리는 같다고 둘 거고. 그리고 설마 이걸 또 조리제법이나 이런 걸 인수분해하면 안 되지. 얘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서 접하고 있어? 여기서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면 내가 무슨 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못해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x가 되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무조건 요 다음으로 만나는 점은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2, 몇이 되겠어? 2,8 빼기 4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고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A, B 사이 거리. 따라서 마이너스 1,1과 2,4 사이 거리니까 9 더하기 9 루트 씌우면 되니까 따라서 루트 18, 3루트 2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수분해 할 때 중근을 가지면 2개 갖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접선입니다. 자, 공통접선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접선은 접선인데 왜 공통접선이라는 게 나왔냐라면 그림은 딱 두 가지야. 어떻게 되면 첫 번째는 그 함수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고요. 또 다른 그림은 그 함수가 하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예요. 당연히 만나고 있을 때가 난이도 하예요. 왜 그럼 떨어져 있으면 조금 어렵나요? 라고 하면 요렇게 여기랑도 접하고 여기랑도 접하는 거 우리가 이 파란색을 공통접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끝났을 때 요 파란색을 공통접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을 보면 위에 거는 지나는 점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값이 FA가 나올 거고 요 값은 FB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거 gb라고 해야겠지? 그럼 첫 번째 바로 f'A 값과 g'B 값은 무조건 일단 같아야 된다. 같은 기울기를 가지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구해진 상태에서 y절편을 모르니까 는 k라고 났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값이 m 값이 나오면 y는 mx 플러스 k라고 났을 텐데 사실상 이 직선은 누구? 이 점과 이 점을 둘 다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k 값을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왜 쉽냐? 얘는 얘랑 지금 한 점에서 만나기밖에 안 한다.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면 무조건 f'A와 g'A는 같을 거니까 얘도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a, fa를 넣든 a, ga를 넣든 사실 같은 점이 될 거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mx 플러스 뭐 여기 a, 몇 넣어서 나머지 또 y절편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는 것들을 뭘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게 지금 얘랑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을 차근차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그냥 먼저 한번 풀려볼게. 일단 307번 한번 봐볼게. 307번 시작. 그럼 자, 문제를 읽어봐봐. 자, 문제 읽어볼게. F와 G가 한 점에서 접할 때 그럼 1번 그림이야? 2번 그림이야? 2번이겠지?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되겠지. 2번이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자, 5초. 이것도 과정만 쓰고 끝낼게. 자, 끝. 지금 너네들이 알아서 추론해보면은 이 두 개가 지금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점 모르잖아. 그럼 T라고 놔야지. 그러면 첫 번째, FT와 GT는 같을 수밖에 없다.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F'T와 G'T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 모르는 문자가 두 개예요? A도 모르지만 T값도 모르거든. 따라서 열림만 잘하면 T값이 구해지는데 그저 T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 값이 결국 2가 나오면 F 갖다가 그 점을 찾을 수 있겠지. 2, 몇이다? 8 빼기, A가 또 모르네. 둘 다 2 넣어서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A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 두 개만 떠올리시면 돼요. 얘랑 위치가 높이가 똑같네, 기울기가 똑같네. 요 두 개만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도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건 말뜻만 잘 해석하면 되는데 몇 번 풀래? 309번 풀래? 310번 풀래? 너네가 하는 대로 할게, 이거는. 둘이 똑같아서. 뭐 할래? 서아가 정해.
300? 쉬운 거? 그럼 9번 풀어. 너네 2교시에 주로 뭐 해? 지금? 뭐 풀어? 2교시에? 그냥 프린트 준비해 오시는 거 풀고 있어? 응. 꼼꼼하게 잘 풀어란 말이야.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면 애들 어려워하거든? 그럼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떠올려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3차가 있거든, 이렇게. 근데 직선이랑 접한대. 그럼 이렇게 접하게 그려.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그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첫 번째,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건 똑같으니까 이 만나는 점을 내 마음대로 t라고 두자, 이거. 그럼 첫 번째, 이 앞에다 t 값을 넣은 값과 이 뒤에다 t 값을 넣은 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일 거야. 모르는 문자 두 개거든? 식 하나가 더 필요해. 바로 뭐야? 아, 이 점에서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4t 이게 나오는데 그게 곧 접선의 기울기 3이랑 같아야겠구나 라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이걸 a는으로 정리해야겠지.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그 다음에 이 a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t 값이 찾아진다라는 거지. t 값이 찾아지면 당연히 a 값도 그대로 이쁘게 찾아지겠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답 안 내도 되겠죠? 단순 계산 문제니까. 그러면 309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너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풀이가 두 가지거든. 어떻게 하는 친구들도 있냐면 선생님 저는요 이 점을요 그냥 T컴마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게요. 해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얘랑 같다 항등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309번 해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마풀 개념 익히기 3번은 저랑 먼저 위에 있는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하고 곡선의 교점을 찾아달래. 곡선의 교점. 그럼 당연히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어요. 판별식 0보다 작냐, 0이냐, 0보다 크냐로. 근데 3차식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별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세 점에서 만나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2차 곡선에도 사실 누가 문제였어? 딱 접할 때가 문제거든. 접할 때보다 크냐, 접할 때보다 작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다 이거야. 이 접할 때만 찾으면 접할 때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는 지금 개수가 다르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곡선이 다 똑같아요. 4차식도 접할 때가 문제인 거야. 접할 때가 3개, 접할 때보다 작으면 다시 2개, 접할 때보다 작으면 4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3차식과 4차식, 5차식, 6차식들은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접한다를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상수함수잖아. 얘가 상수함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극값만 찾으면 돼. 극대값, 극소값만. 근데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어떤 직선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기 이 접하는 점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접하는 점은 나에게 어떤 성질을 준다? 이걸 t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직선을 fx, 곡선을 gx라고 하면 먼저 ft와 gt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F'T가 곧 G'T랑 같을 거니까 이 두 개 갖다가 바로 기울기를 찾으면 그 기울기를 찾았다면 그것보다 Y절편이 크면 한 점이겠네요. Y절편이랑 똑같으면 두 점이고요. Y절편이 작아지면 세 점으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두 점이 되고 다시 한 점으로 되겠네요. 라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 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지면. 그럼 접할 때는 두 개, 그것보다 낮아지는 순간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뭘 봐야 되냐면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미지수가 기울기냐 아니면 Y절편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 꼭 뭐를 먼저 찾아야 돼? 꼭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기울기가 미지수라는 건 얘가 빙글빙글 돌 텐데 내 맘대로 막 무슨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항상 돌고 있는 거야. 시계의 중심처럼.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y는 m, x-2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는 m 값에 상관없이 2,1을 지나니까 2,1을 찍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보면 되겠다.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2,1이 하필 여기야. 그러면 아시다시피 어쨌든 여기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도 접할 때가 항상 키포인트다라는 거야. 접할 때보다 올라가면 개수가 바뀌고 접할 때보다 낮아지면 또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접점을 찾는 건 똑같다라는 거지. 만약에 Y절편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기울기부터 먼저 확인하자. 그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지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그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위에 있는 거. Y는 mx 플러스 3이래. 그럼 문제가 생겼어. 2. 그럼 얘는 지금 Y절편은 고정이고 오히려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함수야. 근데 걔가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랑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자? 선생님, 얘는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꼭 지나는 점 좀 찾아줄래? m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계없이요 0,1을 꼭 지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계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노란색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흰색 곡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흰색 곡선 만약에 자기가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대충은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리면 0이랑 뿔마 루트 1을 지나고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과 여기서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어떤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유추해보면 뭔가 여기서 접하고 저 멀리 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 더 만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3차가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한 점은 접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접점이 발생해야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랬을 때 무슨 값을 찾아달래? m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 이 0,2는 갑자기 문제가 뭐로 바뀌어? 밖에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밖에점 좀 귀찮았지? 시작해볼게. 1번, 요걸 t값이라고 하면 ft는 f't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가 될 테고 y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이면서 t, 뭐를 지나?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t를 지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특정 누구? 0,2 지나야 돼. 그래서 0,2를 넣어서 t값을 찾자라는 거야. 그럼 밑에 보면은 t값이 t값이 1 나온대. 그럼 t값이 1 나왔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점이 1, 몇이 되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기울기는 f'이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는 거겠지. 여기다가. 기울기 찾아다 했으니까 1 넣으면 바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m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지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기울기를 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른 걸 틀어볼게. 313번 아니야. 312번부터 먼저 해볼게. 312번. 얘는 y절편이 바뀌어요.
당황하지 말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민지야 답 나왔어? 죽일까? 때릴까? 어떻게 하지?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나라면 이제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 내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직선이랑 곡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접한다는 거거든. 한 점은. 근데 공교롭게도 접하는데 기울기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언제 기울기가 5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XF부터 먼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마 노가다로 전개하는 친구들은 없죠. 우리도 노가다로 전개하지 말고 근이 0, 마이너스 1, 4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쓸 수 있지. x 세제곱,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맨 뒤에가 뭐 나와? 다 곱하면 0. 뒤에는 없어요, 상수는. 그럼 이제 1차만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0, 0, 마사니까 마이너스 4x가 바로 fx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바로 f'x를 찾을 거예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5 될 때를 찾자.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가 여기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x가 마이너스 1과 3이 나온대. 근데 얘들아 어차피 k가 무슨 값이었으면 좋겠대? 양수지. k 값이 양수면 딱 봐도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했었어. 지금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5죠. 기울기가 서로 5라는 건 얘 무조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와 얘는 무조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건 여기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x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 몇을 지나요? 0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마이너스 1, 0은 얘를 지나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5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312번의 답은 1번이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팍팍팍 빨리 넘어가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313번을 할 텐데 설마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진짜 구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힌트를 주자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어디와의 교점과 똑같지? 그치, y는 x가 힌트일 거야. 313번 시작. 왜 마이너스 1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이 바로 기울기가 5가 되게 하는 이 점 두 개를 찾은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3이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3차식에서는 기울기가 5인 게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걔는 그 딱 X축, 요 접선인 거야. 딱 그 점에서.
내일 수요일이니? 내일 강세진 얼리버드 한다. 나이스! 강세진이 얼리버드 하면 신나. 내가 괴롭힐 수 있으니까. 자고 있겠죠. 난 그 꼴 못 봐요. 아, 내가 딜 했잖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놈의 역함수를 진짜 구할 수는 없고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으니까 얘랑 y는 x를 비교해보자 라는 거. 선생님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걸 힌트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차가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주면 땡큐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언제 기울기가 1 나와? 라는 거니까 너무도 이쁘게 미분하면 그냥 이쁘게 x제곱이고 그게 1 될 때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값의 곱을 찾아달래. 근데 왜 그럼 a 값이 2개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점이 2개가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두 가지를 다 넣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1 넣었더니 3분의 1 더하기 a가 1 나오면 여기서 a는 플러스 3분의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테니 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정답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3 때까지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는 함수가 드물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여야 되죠? 1대1 대응이어야 되거든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3중근을 갖지 않는 3차, 4차가 만약 근을 하나 같더라도 얘도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대1 대응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차들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진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진도. 바로 첫 번째.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럼 이 평균값 정리와 항상 동등하게 나오는 게 바로 롤의 정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롤의 정리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롤의 정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는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는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선생님 연속이면 미분 가능 아니에요? 아니죠. 뾰족점이 들어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FA와 FB가 어떻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게 같은 선상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뭐의 성질이 통하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진아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그리고 세진이는 곡선으로 그리고 민지는 꼬불꼬불로 그렸어. 그럼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뾰족점이 없고 미분이 가능하고 그래프가 연속이고 그리고 A선상과 B선상의 위치가 똑같이 끝나면 적어도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바로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굉장히 이 세 개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풀이는 되게 쉬워. 뭐만 만족하면 돼? 이 세 개만 만족하면 돼. 근데 대부분 당연히 이 두 개가 만족하지 않으면 롤의 정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럼 롤의 정리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그냥 문제가 대놓고 나와. 다음 이 함수가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롤의 정리를 만족할 때라고 나와. 그 애들 당황해.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게 뭐지?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대부분 1, 2번은 문제에서 대부분 성립하고 이 3번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떤 fx식 주고 구간 A부터 B라고 나왔어. A부터 B에서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할 때 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 찾아주세요 하면 바로 FA 값과 FB 값이 같다라는 걸 해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랑 넣어서 같다 하면 대부분 이 fx에 이제 미지수가 나올 거야, k가.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주겠지?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구해질 거야, k가. 근데 이 k가 꼭 하나만 구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k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k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한들 그럼 무조건 다 답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구한 k값 자체도 사실 또 a와 b 사이에 혹시 위배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롤의 정리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 평균값 정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쉽게 외우게 할까? 왜냐면 롤의 정리에다 평균값 정리 쓰고 평균값 정리에다가 롤의 정리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거꾸로. 그럼 선생님, 저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민지야, 평균 들어간 거 우리 뭐 배웠지? 그래. 그걸 떠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거 또 다른 건? 최근에 배운 건? 평균 변화율.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값이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다시 말하면 뭐지? 두 점 사이 기울기였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뒤에 정리라는 말은 왜 붙었냐라고 하면 정리는 또 뭔가 또 롤의 정리랑 또 비슷해 보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바로 네 글자로 미분계수다라는 거야.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말 뜻은 딱 봐도 뭐겠어?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는 그냥 조건이 단순해요. 연속이면 돼요. 뭐 FA랑 FB랑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떤 친구는 이걸 직선으로 그릴 거고 어떤 친구는 뭔가 곡선으로 그릴 거고 어떤 친구는 완만한 포물선으로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A와 B의 평균 변화율, 즉 너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찾았다면 이 노란색과 기울기가 똑같이 갖는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다라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진짜 단순하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프로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막 휘황찬란하게 줘요. 그래 놓고 A부터 B까지다. 끝. 그랬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건 몇 개냐라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빨리 어떻게? 이 점이랑 이 점 이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걸 막 갖다 대면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 얘 7개 존재해요. 답이 7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내용은 되게 거창하지만 오히려 풀이들은 되게 간단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포커스 보면 롤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 닫힌 구간에선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아야 되며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중간에 뾰족점이 나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F'0, 즉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두 개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은 롤의 정리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롤의 정리가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는 건데 뾰족점에서 미분 계수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면 185쪽에 이제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그 위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되지만 밑에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줬어. 이런 게 굉장히 난 좋다고 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의 차이점을 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평균값 정리는 조건이 뭐였어? 그냥 단순하게 A와 B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만 가능하면 돼. 그러면은 무조건 결론은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은 저 C 값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야. 근데 롤의 정리는 뭐까지 만족해야 돼?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평균값 정리랑 동일하지만 FA와 FB가 꼭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 하나 질문이요. 만약에 롤의 정리가 FA와 FB가 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너무 단순하지.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문제가 생겨.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기울기가 0 나올 때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의 위치가 서로 반대에 있거나 서로 거꾸로 가 있으면 무조건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A 넣은 것과 B 넣은 거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결론은 뭐다? F'C가 0 되는 게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 186쪽 통틀어서 이제 증명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7쪽 한번 봐볼까?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상수함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왔어? 함수 fx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데 만약에 f'(x가 0 나온대. 그럼 이거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게 웃긴 거야. 왜냐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데 FA와 FB가 지금 같다 다르다가 없었는데 그냥 미분한 값이 0 나왔대. 그럼 얘 무조건 무슨 값 정리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2번도 한번 읽어볼게. F와 G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여기까지는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똑같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분한 게 같으면 미분한 게 같대. 어디서? 닫힌 구간 A, B에서. 그럼 미분한 게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함수는 다를지언정 요 두 개를 지금 미분한 값이 같다는 건 기울기들의 집합이 같다라는 거든. 기울기들의 모임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끼리 뺐을 때는 뭐가 나온다? 어떤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 F랑 G가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F랑 G의 미분값이 같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었어. 얘들아, 요 fx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x 하나당 y 값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보면 돼. 그치? 그지만 얘를 미분한 f'x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어떤 2차식이 있는데 x 값에 따른 바로 기울기들의 모임이다라고 보면 돼.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얘는 x 값 하나당 y 값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x 값 하나당 기울기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감표를 그려볼 텐데 2차 함수 미분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면 1보다 작은 쪽에 대한 x 값들은 다 y 값이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지. 근데 저걸 y 값이라고 말하면 안 돼. y 값이라고 분석하지 말고 기울기들이 양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라는 거지. 왜? f를 미분했다라는 건 얘는 기울기들의 집합의 모임이거든.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 선이 되잖아. 즉, 이 위에 있는 이 점들은 뭐야? 다 기울기야. 기울기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야. 따라서 그래서 요 위에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는 건 기울기가 양수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였군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그래프군요 라고 파악하게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긴 뭐예요? 기울기가 0 될 때니까 살짝 들리는 구간이구나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따라서 지금 미분한 값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끼리들의 값이 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뭐래? 그럼 그 두 식을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그 두 식을 빼면. 그러니까 두 식을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빼면은 뭐 나오겠어? 상수 나올 수밖에 없잖아. 0. 그 말 뜻은 원래 함수끼리 뺐을 때는 어떤 상수, 0이 되든지 간에 1이 되든지 간에 어떤 상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아마 F와 G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일 거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F가 이렇게 있고 그 모양 그대로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칠게. 이해가? 그러면 같은 A 값에서 미분 값이 어떻게 돼?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대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같은 B 값이라면 여기랑 기울기가 같고 여기를 C 값이라면 그때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둘이 같다라는 건 이 두 식을 뺐을 때는 결국 뭐가 나와? 차이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 차이가 바로 상수구나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식을 봤더니 얘가 fx식이 막 3차식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 gx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똑같은 3차식의 뒤에 상수항만 달라. 상수항만 다르면 얘가 결국 위로 올라갔다는 개념이거든. 아, 그럼 얘랑 얘랑은 무조건 미분한 값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왜? 미분해봤자 누구만 날아갈 거니까? 상수만 날아갈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2번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f'x와 g'x가 같다라는 건 같은 x값에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는 건 두 개는 무조건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냐면 fx를 이렇게 줘. 그리고 갑자기 얘와 얘가 같대.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면 아, 이 fx식 더하기 k라고 쓰면 되는구나. 왜?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끝. 여기까지가 사실상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고 여기 그냥 뒤에 두 문제 풀고 그냥 끝낼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요거 두 개 풀자. 316번에 1, 2번 둘 다 시작. 아, 목이 너무 아파. 16번, 1, 2번. 학교 시험에서는 2번이 나와요. 이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잘 안 보여요. 그냥 문제에서 대놓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나오면 보이는데 316번처럼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왜 평균값 정리고 이게 왜 롤의 정리예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한 문제예요. 자, 그럼 같이 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래도 한 번은 보여줘야 하니까. 자, 1번 문제 읽어보면 F2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이거 갑자기 왜 F2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조건에서 0,2를 지났는데 그럼 우리는 일단 F0은 2다 라고 찾을 수 있어. 그렇고 F2 값을 찾아달래.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나조건에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럼 일단 이거를 구간으로 나타내면 0부터 2라는 거거든. 0부터 2 사이에서 임의점이라는 건 그냥 C라고 생각해 볼게. F'C가 기울기가 4 이하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임의점이 C라고 하면 F'C가 바로 4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F'C가 낯익다 이거야. 결국은 이건 접선의 기울기인데 평균값 정리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얘를 대신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0과 2라고 그랬으니까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얘가 F'C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평균값 정리해서. 그리고 걔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2분의 F2는 모르니까 K라고 두고 F0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4보다 작으면 되니까 8,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10, 즉 K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근데 문제가 뭘 찾아내? 최대값. 그래서 답이 10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2번도 한번 봐볼게. 2번도 보면 갑자기 F1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 이거 F1을 어떻게 찾지? 라고 봤더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실수라는 건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X를 C로 바꿔볼게. 그럼 이거 갑자기
평균값 정리가 보이더라. 어떻게? F'C가 바로 마이너스 5와 5 사이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우리 F'C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지? 뭔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쓸 건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F0이 이래.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최소한 F0,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간 0부터 1이라고 판단해보자 라는 거지. 왜? 모든 실수해라 그랬으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꼭 0과 1로 해야 됩니까? 문제에서 준 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냥. 아셨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1 빼기 0분의 F1 빼기 F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결국 F1이 물음표니까 K라고 쓰고 F0을 2라고 쓰면 얘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면 되니까 K는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F'C였으니까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마3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합구를 했으니까 답은 4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우고 있다가 문제를 푸니까 사실 이게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로 보이잖아. 근데 이게요, 그냥 3차 함수 문제, 4차 함수 문제, 극대극소 중간에 빵 하고 들어가잖아요? 당황해요. 그냥 fx로 막 식을 세우려고 난리친단 말이야. 이게 몇 차식이지? 다항함수라는데 막 미분계수 정의 써야 되나? 막 미분계수 정의 쓰고 있고 난리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를 통해서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사진처럼 찰칵 찍어서 넣어둬야 될 건 뭐냐면 316번에 2번 있잖아요. 요 가나 조건 좀 잘 봐주세요.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평균 변화, 평균값 정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5보다 작다?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애들 막 여기 미분계수 정의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알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뭐 개인적으로